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금요일에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준 변호사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도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또 아침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남영음님 응원합니다 보내주셨고요. 해우손님이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또 인사 말씀을 건네주셨네요. 자,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6개 지역구의 공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공천관리위원회는 2곳만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인천 연수의 민경욱 의원은 기사회생하면서 경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대구 달서갑도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요. 다만 나머지 서울 강남을, 부산 진구가, 부산 북구 강서을, 경남 거제시는 원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한편 지금 서울 강남갑에 그 태영호 전 태구민정공사 네. 공천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 통합당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만 제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이 점쳐지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좀 비판을 했고요. 네. 또 미래한국당의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위원장은 이번 공천의 하이라이트라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일단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대로 강행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양산을 대신 대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다만 탈당 시기는 좀 미뤘는데요. 대구 중에서 통합당의 현역 의원이 나가는 곳은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한 8곳 정도 있는데 거기에 주호영 의원 출마 지역구를 빼면 7곳입니다. 하지만 네. 지금 가장 높게 점쳐지는 건 수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민주당은 또 추가 공천이 발표됐죠.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강서갑에서는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출마 기회를 잡았고요. 네. 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 모두 생존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 예. 울산 경찰청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비례연합정당 오늘 결과 나올 텐데요. 참여할 경우 지지자 대부분이 이동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80% 가량이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요. 특히나 단일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에서 39.6% 비례대표 지지도가 모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만 전체 국민 의향은 여전히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례 연합정당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그러니까 릴레이 인터뷰가 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자세히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몇 가지 뽑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태영호 공사의 공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금 정체성 문제 운운하면서 좀 이걸 딴지를 걸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헌정사상 최초 이제 탈북자 국회의원은 조명철 의원이라고 2012년 총선 때 비례로 배정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그 공천을 주도하신 게 당시 김종인 의원이었거든요. 2012년에 네.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 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제 그 기치에 걸고 또 그때 이자스민 의원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태영호 전 공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태구민 전 공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실제로 이름을 태구민으로 개명은 네, 됐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구민. 네. 그러니까 태국민 전 공사의 공천을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문제 삼는 건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네. 왜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느냐. 비례는 상관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비례는 지금 현재 두 당이 다른 당으로 분기되기 때문에 네. 미래통합당으로 결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미래한국당의 비례 공천까지 좌우지하는 것도 이제 맞지가 않고 오히려 그보다는 약간 자기가 무늬만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천에 있어서 일정한 지분이랄까 아니면 그 역할을 좀 부여하게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읽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상당히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상당히 강경히 국가 망신이라고까지 지금 네, 국가 망신, 예. 나만의 뿌리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비례 공천도 줄 수 없다라는 약간 메시지로 근데 전터 지금 읽혀서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째 강남은 그러니까 지역구 대표가 된다면 그 지역구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게 무엇이냐. 일단 김종인 전 대표는 이걸 제기를 하는 네.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신분이다 보니까 경호상의 문제 네. 이 두 가지를 좀 제기하는 것 같은데 당 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실 당 안에서도 지금 태영호 전 태구민정공사의 공천을 두고 말이 좀 많거든요. 이견이 계속 있습니다. 네. 적절한지를 두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거론했던 이유들은 전부 사실 이미 통합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태영호 전 공사를 빌미로 잡아서 이거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공천권을 달라고 하는 지분 요구 차원에서 이걸 흔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공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오지만 오면서 지금 공천권에 대해서 본인이 좀 원하는 대로 다시 할 수 있게끔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선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지금 공천 결과의 상당 부분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최고위에서도 그래서 제의를 계속 요구하니까. 그 지렛대로 그러니까 태구민정공사 공천 문제를 그러니까 제기하고 있는 거다. 네. 뭐 세미 마포님은 김종인을 모르나 정권 달라고 하는 거지. 또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의견을 좀 달아줬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당 지도부나 공관위는 그냥 간다 이런 입장인 거죠. 뭐 일단은요. 하지만 지금 그 둘도 좀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또 하나 지금 홍준표 전 대표 돌고 돌아 다시 대구로 간다라는 건데 네. 원래 자기가 대표일 때 대구에서 당협위원장을 했었고 네. 그러다가 대구에서 출마할까 하다가 아니야 고향 출마할게 하고 갔다가 그러면 양산으로 갈게 갔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네, 그렇습니다. 돌고 돌아 원점입니까? 근데 그렇죠. 왜 대구로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림이 사실 처음하고 약간 좀 어긋나긴 했는데요. 네. 무소속 의원들이 지금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자들이. 왜냐하면은 지금 네네. 그 통합당 내에서 공천에 지금 반발을 하면서 재심도 지금 거의 다 기각되고 있거든요. 네.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라고 나오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온 게 지금 홍준표, 김태우의 윤상현까지 이렇게 있지만 이은재 의원도 지금 무소속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외에도 지금 대구에서도 사실 대거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국회로 들어가는데 배지 한 번 더 다는 건 의미가 없고 당권 쥐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대선 위해서도. 그러면 밖에서 이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서 그 연대의 맹주로서 본인이 군림을 하면서 지분을 갖고 나중에 통합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인이 향후 2022년 대선 가도를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그림은 그러면 이제 TK는 홍준표, PK는 김태호, 네. 수도권은 윤상현 뭐 이런 그림을 그런 그린다?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 포스트로 해서 무소속 연대를 구축을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양산을 출마하면서 PK의 장수가 되겠다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통합당 소속으로 나와서 네. 민주당과 싸울 때 이거를 이 PK 벨트를 낙동강 벨트를 지키겠다 이런 식의 얘기였던 거죠. 네. 그래요? 그런 어떤 계산법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예. 출입 기자십니다. 미래통합당 출입 기자십니다. 주식 기자인데 근데 어쨌든 양산을 계속 강행을 했다가는 3자 구도로 되기 때문에 자칫 김두관 후보에게 오히려 본인도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간 것이니까요. 뭐 양산에서 대구로 옮기신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원래 당협위원장 한 건 북구에 아마 하셨던 건데 네. 출마는 아마 수성을 쪽으로 가닥을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대구 현재 반응이 어떤지가 참 궁금한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 관련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네.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결국 2차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네. 당장 또 보수 야당 쪽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액을 늘리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원한 대로 일단 통과시키고 시키고, 네. 2차로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또 네. 통과시키는 이런 시나리오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예, 오늘부터 이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뭐 18조니 뭐 몇 조니 지금 그 규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다수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홍남기 현 총리는 그래서 부총리. 경제부총리는 네. SNS 통해 가지고 뭐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민주당 공보국에서는 이해찬 대표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홍남기 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꺼낼 이유도 없는 거죠. 뭐 언론 보도를 보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보통 이럴 때는 해임이라는 두 단어를 이해찬 대표가 쓰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자리 그만둘 수도 있다.
주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해임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다. 뭐 에이, 그거는 좀 아무튼 공보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전체 그 공지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런 그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당정 간의 이견이 상당히 지금 심하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제 당에서는 전해철 의원 어제 인터뷰 하실 때도 네네네.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는 입장이었고 제가 봐도 그 이 현재 추경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불만이 있다기보다 직접 지원 방식을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도 직접 지원 방식이 이제 발표는 됐습니다. 추경 안에. 근데 그건 대부분 이제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금 이제 계획이 나 있는 건데 종종 현금이 직접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경제부총리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추경안이 넘어오면 총액은 그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 손을 못 대고 총액 범위 안에서 항목은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항목을 조정을 해서 직접 지원 금액을 항목을 더 늘릴 수는 있겠죠. 지금 김준호 변호사의 말씀대로.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의 판단은 그래도 여기에 추경에는 지금 방역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방역 비용을 제외를 하면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직접 지원 요구에는 태부족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항목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요. 네, 예. 이제 긴급 옛날에 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송파 세모녀 사건 뭐 이런 사건들 날 때처럼 긴급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요건 심사가 그렇게 심사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요건은 어느 정도 높지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뭐 해고를 당했다거나 갑자기 질병이 있을 경우 몇 달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재작년 작년 기준으로 한 2천억 이하 예산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대도시 기준으로는 재산이 한 1억 8천 이하인 분들 중에서 이제 몇 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 교육비, 뭐 의료비를 지급하는 건데 요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식을 시민사회나 언론에서도 최근 이제 좀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하고 뭐 있습니다. 지금 2천억 조금 넘는 돈이면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누구 코에 붙이냐.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또 이제 어제 나온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지금 또 이제 석 달 동안 긴급 구호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입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긴급 지원 그것도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확 이걸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풀었을 때 이것이 나중에 돌아오는 인플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 이런 것 때문에 겁을 내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는 좀 더 거고. 능동적으로 정부가 대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관련 재난 기본소득 요구가 지금 여기저기서 불붙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좀 이어진 얘기겠네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선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뭐 지금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등 지자체장들이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에서도 물론 이름을 어떻게 하고 형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영을 하는 목소리고요. 뭐 소상공인도 얘기하셨죠. 지금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통합당도 약간 입장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황교안 대표는 이제 좀 그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그 이미 다 실패한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당연히 있죠. 그렇게 같은데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니라 감세 확대. 네, 뭐 약간 그런 이쪽으로 식으로요. 잡자. 뭐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근데 그 재정 건전성 문제는 감세 확대로 가든 재정 지출 확대로 가든 재정 건전성 문제는 거의 똑같은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수입 지출 따져갖고 재정 건전성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죠? 감세 정책이라는 게 어쨌든 소득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소득이 사라진 분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지식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지금 또 콜센터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또 지자체들이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콜센터 코호트 격리도 좀 언급을 했고요. 네. 일부는 긴급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콜센터 상담사들은 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네. 자가 격리나 유급 휴가 등이 좀 꿈도 못 꾸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요 며칠 사이에 해외에서 우리 방역에 대한 어떤 평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예.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조간을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 해외 외신의 그 극찬이나 이런 것들을 일면에 올린 신문이 있는가 하면 저 뒤로 밀어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신문인지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네. 네. 너무 선거가 가깝다 보니까 네. 언론의 편집 기능이 자의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네. 있죠. 네, 자 마지막 뉴스 가보죠. 네,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가 지금 현재 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호소 혐의한으로 구속된 상태인데 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달라면서 11일 하루에만 3건의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토탈 6번 청구했다고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토탈 6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이날 신문 없이 모두 기각을 결정을 했고요. 네. 뭐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될 때는 선거권이 없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사안이다. 네. 혐의가 소명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께 여쭤보면 이렇게 구속적부심 막 계속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청을 할 수 있죠. 구속 적부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법 오. 12조 6항에 있는 적부의 심사를 이제 그러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논리상으로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심사할 때마다 변호사가 뭔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좀 돈이 들어가죠. 변호사 비용이 예, 그러니까 일단 돈이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 이상한 거고 네. 그 구속적부심을 하는 거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랑 달리 이건 항소심 그러니까 합의부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보통 인용률이 한 17%에서 19% 사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네. 합의한 경우 이제 구속되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자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가지고 피해자의 탄원서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변화 없는데 구속 적부심사에서 이게 인용된다 이런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곽우신 기자가 전해주셨는데 신문 없이 기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 가능한 절차예요? 아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때는 무조건 신문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기각되고 나서 재청구할 때는 예. 사법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문 없이 그냥 서류 검토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변호사 비용만 낭비되는 거군요. 네네네. 실제로 근데 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수록 구속 기간도 늘어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다음에 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동안의 기간은 구속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남발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더 구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구속이 자기 손해네요 그러면? 그렇죠. 가능성이 없는 계속 하는 거는. 기간 늘어나고 변호사 비용 늘어나고. 진짜 그냥 싫으신가 봐요. 자유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네. 그래요? 근데 뭐 하여간 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랑 뭐 권리라고 하니까 뭐 네. 뭐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네, 또 안에서 또 변호사 분들끼리 손발이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부러 아예 몰랐다고 네, 뭐 그렇게 그런 얘기도 하는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저는 그래 아무튼 그 이게 6번 신청해서 전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해서 한번 저도 여쭤봤습니다.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공지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두 분도 처음 듣는 얘기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 특집판 시선 집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작품이 내일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에요? 유튜브 오리지널, 유튜브 온리. 그래서 오로지 유튜브에만 올라가는 시선 집중 번외판 총선 특집판이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판이 내일 업로드돼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갈 계획인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이 썰렁하면 이제 그걸로 끝이고 반응이 뜨거우면 그 총선 후에는 아예 이제 그 시선 집중 주말판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 호소인지 압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겠네요. 이 두 분도 그러니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제가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꼭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 좀 제가 속이 좁거든요. 생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